따님 공부 안 하셔도 돼요. 괜찮아요. 안 해도. 직장은 안 다녀도 돼요. 본인 인생 자기 알아서 살겠죠. 제가 대줄 생각은 없어요. 부장님, 네. 최근에 저희 형이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더 잘난 사람들이랑 비교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. 안 좋은 거는 충분히 알고 있는데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. 맞아요. 우리 한국 문화 중에 이 비교 문화는 아주 고질적인 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아주 모두가 불행해지는 심각한 병이죠. 상담 오는 사람도 거의 다 비교하다가 오는 경우가 많죠. 예를 들자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비교해. 옆집 며느리, 친구 며느리. 아내가 남편을 비교해. 옆집 남편, 친구 남편. 내 남편과 비교를 하다 보면 듣는 기분이 나빠지잖아요. 그러면서 상담으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. 그래서 오늘은 그 비교 문화에 대해서 좀 깊이 파보고요. 그게 결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. 자, 먼저는 왜 비교를 하는지 알아볼게요. 이유는 한 3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비교가 쉽기 때문이에요. 대한민국은 정말 비교하기 쉬운 나라죠. 어릴 때는 성적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. 고등학교만 가도 어디 고등학교를 갔느냐에 대한 비교, 또 대학도 어디 갔느냐에 대한 비교를 받고, 또 취업도 어디를 들어갔느냐, 그리고 결혼하면은 어디서 사느냐, 그 남편의 직업은 무엇이냐, 여자는 무엇을 하느냐, 이런 많은 비교들을 하죠. 근데 왜 이렇게 비교를 할까요? 이게 다 화폐 가치로 환산이 가능해서 비교가 쉽습니다. 경쟁 환경에 일찍 노출이 되죠.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비교를 당하는 언어를 듣고 자란 세대들이 또 자신이 나도 모르게 비교하는 습관을 가지게 돼요. 원장님은 비교 안 하시나요? 전 비교 안 합니다. 따님 공부 안 하셔도 되는 거. 괜찮아요. 안 해도. 저는 항상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게끔 합니다. 직장은 안 다녀도 돼요. 본인 인생 자기 알아서 살겠죠. 제가 대줄 생각은 없어요. 두 번째인데요. 피디님, 행복은 상대적일까요? 절대적일까요? 절대적이지 않을까요? 상대적입니다. 내가 스스로 느끼기에 잘 사는 게 아니고 얘보다 내가 더 잘 살아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상대적이죠. 단적인 예로 더 좋은 차, 더 좋은 직장, 우리나라처럼 명품 잘 팔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? 그래서 이런 상담을 다녀도 비싸고 유명한 사람들한테 더 많이 찾아가잖아요. 그것도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? 그래서 끊임없이 비교를 하고 자신을 좀 더 특별하게 포장을 하는 거죠.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비교를 되게 많이 합니다. 이런 비교 문화가 사람들을 어떻게 망칠까요?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나만의 기준을 망각합니다. 성공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이 친구를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정작 뒤에만 계속 쫓아가다 보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로 성공할 수 있는지를 모르고 쫓아다니는 경우가 많죠. 그래서 친구의 결혼을 보면서 나는 그 친구보다 더 좋은 결혼을 하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원래 남자를 만날 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조건이라든가 그 사람의 직업이라든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그것만 보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어떻게 될까요? 실제 제가 이런 사례들을 많이 봤어요. 조건만 보고 결혼을 했어. 조건이 맞으면 사랑하는 줄 알았지. 막상 살면서 너무 괴로운 거죠. 돈 말고는 좋은 아파트에 사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맞는 게 없어요. 싸움의 이유도요, 별거 없어. 엄청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계속 싸우는. 한마디로 얘기하면 심질머리면 더러운 인간을 하나도 모르고 조건만 보고 결혼을 한 거죠. 그렇게 돈이 많은데 이게 극복이 안 되네요. 아휴, 요즘 웬만하면 다 잘 벌어요. 극복 안 돼. 돈 때문에 결혼한 것 같아 보여도요, 그 돈 때문에 힘든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.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이 돈을 벌어가지고 마음껏 쓸 수 있다고 칩시다. 그렇다고 해도 저녁이면 와가지고 별거 아닌 일에 화를 버럭버럭 낸다고 생각해봐요. 행복할 수 있을까요? 못하겠죠. 내면을 보지 않고 외형적인 것만 보고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. SNS에서는 막 자신이 굉장히 행복하고 막 여행도 다니고 막 이렇게 멋지게 사는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 내면에서는 굉장히 괴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. 또 이렇게 비교를 하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. 나보다 훨씬 더 좀 더 나은 사람들을 비교하는 마음이 크죠. 이런 사람들의 비교는 끝이 없어요. 예를 들어 벤츠를 타고 싶어. 벤츠 탔어. 너무 좋아. 이랬는데 벤츠 탄 걸로 만족하지 않아. 그 다음에 포르쉐를 타고 싶은 거죠. 포르쉐를 또 탔어. 그럼 만족해야 되잖아요. 포르쉐 만족이 안 돼. 이제 벤틀리 타고 싶은 거죠. 벤틀리가 더 높은 거 같죠? 이렇게 막 자꾸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 비교를 하는 거예요.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혼의 끝이 뭘까요? 아까 말한 것처럼 기준이 없어져요. 이렇게 되면.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행복해하는지 사라지게 되고 자기 만족감이 떨어지게 되죠. 근데 이런 분들이 어릴 때 어떻게 자랐는지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.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만난 친구가 청소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. 이 청소년에게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, 난민이라던가 북한에 사는 친구들이 TV에 나와요. 그럼 이 친구들을 보면서 야, 너는 저런 데 안
태어나서 얼마나 다행이니? 넌 정말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거야. 이렇게 어릴 때부터 부모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. 뭐뭐보다 네가 더 낫다. 근데 이 친구가 계속 비교하는 언어를 들었잖아요. 그러면 이 친구보다 훨씬 더 부자가 있을까요, 없을까요? 더 나은 삶을 사는 친구가 있겠죠. 그럼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주면서 계속 쟤는 나보다 더 좋네? 나보다 더 좋네? 이러면서 잘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부모의 언어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, 그런 친구들이 딱 결혼을 하잖아요? 그럼 비교하는 언어를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 배우자를 끊임없이 비교를 합니다. 옆집 남편은 돈도 잘 벌고 집안일도 잘해주고 애도 잘 봐. 근데 너는 뭐니?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는 거죠. 그럼 남편은 그런 생각 안 들까요? 들겠죠. 야, 옆집의 아내는 일도 하고 남편에게 친절도 하고 다 해. 이게 끝일까요? 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? 애한테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. 우리 어릴 때 많이 들어봤잖아. 옆집에는 책을 잘 보는데 왜 넌 책을 안 보냐? 안 들어보셨어요? 들어봤잖아요. 요즘 제일 큰 문제는 또 뭐냐면 역류예요, 역류. 옆집에는 역류를 보내. 근데 우리 집은 역류 보내긴 좀 빠듯한 살림이야. 그걸로 끊임없이 남편을 괴롭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대를 물려서 끊임없는 비교를 하게 되죠. 결혼 생활은 어떻게 될까요? 지옥이죠. 사는 게 아니야. 만족이 안 돼. 끝없는 불만족. 행복하지 않죠. 자, 이렇게 비교하면 어떤 고질적인 문제가 생기는지 또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봤는데요. 솔루션을 하나 줄게요. 좋은 비교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. 내 과거보다 현재를 비교하는 거죠. 나는 과거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달라진 나의 모습을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. 그러면 스스로 자존감이 엄청 올라갈 수 있어요. 생각해보세요. 우리가 옛날보다 지금 나아지지 않았어요?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을걸요?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보다 둘이 같이 함께 더 넓은 공간에서 더 안전하게 살아갈 확률이 높거든요. 그럼 옛날보다 더 나아진 내 자신을 비교하면 우리는 너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. 어제보다 더 나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.